뜻깊은 올해의 태양절과 광명성절을 가장 경사스럽고 의의 있게 맞이할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호차 정치국 회의 소식에 접하고 온 나라가 세찬 격정으로 끌어번지는 속에 룡악산 샘물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인민을 위해 바치신 졸세위인들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새겨안으며 생산의 동음을 높이 올려가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2007년도에 공장을 완공하여 주시고 공장의 이름을 룡악산 샘물공장으로 명명하여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겨울 중에서도 맨 추운 2011년 1월 20일 대한날에 우리 공장을 찾아주셨습니다. 그 추운 날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장에서 생산한 샘물 맛을 친히 보아주시고 샘물 맛이 좋다고 대단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예로부터 물이 좋아 장수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여 그 이름을 월요일이라고 불리운 곳에서 수질이 좋고 물량이 풍부한 샘물 원천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샘물 공장을 훌륭히 일도세우고 샘물을 수도 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2016년 9월 29일 몸소 이곳 공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 깃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 깊이 회고하시면서 생산을 계통적으로 누려 인민들에게 더 많은 샘물이 차려지게 할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에게 맛좋고 질 좋은 샘물을 보내주시려고 마음 쓰시며 공장의 불멸의 용도작을 새기신 위대한 장군님의 혼신과 로고를 순간도 잊지 말고 높은 생산 성과로 우리 장군님의 인민사랑을 길이 빛내어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날의 위대한 장군님과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지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당중앙위원회 전원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모두가 떨쳐나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열달과 위대한 장군님 탄생 80덜을 맞는 올해를 혁명적 대경사의 해, 새로운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 발전과 우리 인민의 복리를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열달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0덜을 조국 총사의 길이 빛날 승리와 영광의 대축전으로 송대히 경축하기 위한 생산투쟁으로 온 나라가 들끓고 있습니다. 평양 강철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생산적 악량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뜻깊은 광명성절이 하루하루 다가올수록 우리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우리 공장에 꽉 차넘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열달과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 80덜을 성대히 경축할 때 대한 결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우리 수령님의 염원, 우리 장군님의 염원을 현실로 꼽히는 데서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자각하게 됩니다. 수도의 일반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그 자재를 보장하는 데서 우리 공장이 맡은 그 임무가 당장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학기술과 인재 육성 사업을 사활적인 문제로 틀어지고 생산 능력을 보다 높임으로써 기술이 필요한 철강제를 원만히 생산 보장하자고 합니다. 평양 철도 차량 부속품 공장에서도 각종 제동구두와 철길 거차품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멀리하던 낡은 사상관점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 공장이 이룩한 성과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요구에 비춰볼 때 응당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돌파구를 열어제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방도를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에서 찾고 있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이 새 기술이 주인이 되고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기술혁신 안들을 한 가지 이상씩 내놓게 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경대 애공융창 공장에서 소도의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콘제품 생산에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솔비 관리, 기술 관리에 힘을 넣어서 솔비마다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는 것과 함께 종업원들의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서 단위 시간당 생산 능률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류경 버섯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버섯 생산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버섯 생산 기술을 활성화할 때 대해서 이번 전원에서 방전된 것만큼 어떻게 하면 버섯 생산을 더 늘릴 것인가 하는 문제를 놓고 많은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가면 버섯 생산이 원만한 수준에 올라서지 못하는 이런 문제라든가 또 생산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과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가, 근본적으로 간접부터 완전히 개별하고 달라붙자 이런 각오들을 가지고 기술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달라붙었습니다. 특히 나달집과 점토광물과 같은 게으른 기질들을 생산에 더해가는 문제, 그다음에 우량한 품종들을 좀 받아들여서 생산에 더해가는 것을 비롯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조국 총사의 뜻깊게 알아새겨질 혁명적 대경사의 해인 올해를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빛내려는 과학자들의 열의가 비상이 앙양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에서는 나라의 첨단 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절실한 의의를 가지는 가치 있는 기술 개발을 연구 정자로 틀어쥐고 과학연구 사업을 목적 지향성 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제8기 4차 전원의 사상을 학습하고 결정 간수를 위한 그 가업들을 연구하면서 연구실, 연구소 단위로 진행해오던 그 과학연구 사업 체계 방식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큼직큼직한 그런 현실적인 그 과제들을 설정하고 여기에 역량과 수단을 다 집중하려고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열돌과 위대한 장군의 탄생 80돌 시대는 그 올해 세계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첨단 기술 연구 종자들을 틀어지고 우리 실종에 맞게 그 발전시킨 대로 지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특성상 20대, 30대의 청년 과학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담하게 이 청년 과학자들에게 그 과제를 맡겨주고 그다음에 그 과제를 직접 끌고 나갈 수 있게 그 연구소에서 많이 밀어주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그 연구소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인재관리 사업을 잘 하지 못했는데 학생과 연구소적 활동과 그 박사 선생님들에 대한 강의 보장 여기 힘을 넣어가지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평양 생물기술연구원에서도 농업 생산의 과학화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한 기술적 문제 해결과 함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전원회에서 농업 생산의 과학화, 정부와 집약화할 때 가입 지시되어 있는데 우리 연구원에서 지난 기간 생물 농약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생물 기술 제품들을 연구 개발 생산해서 농장의 수요에 맞게 보장해 주는가 많이 자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원안의 과학자, 기술자, 정업원 모두가 전원의 결정 간주를 위해서 떨쳐나섰습니다. 한 가지를 연구해도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도 그것이 나라의 농업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기 연구사들이 새 제품 개발을 위한 그런 연구 사업에만 치중하면서 공업화 수준을 더 높은 단계에서 하게 한 이런 기초 연구를 지난 시기에 좀 소홀히 했던 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과학 연구 성과들이 공업화 실현이 돼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나올 때까지 이 주기가 상당히 좀 길고, 그래서 과학 연구 평행을 하면서 학술적으로 벌써 우리가 이건 얼마든지 우리 가능한 것이다 하면 연구 영향들을 연구 조별로 편성해줘서 한쪽으로 실험실에서 시험도 하면서도 공업 현장에서 입체적으로 연구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자기 몫을 다 하도록 조직 사업을 짜고 들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동맹 사업을 잘 도와주는 것을 당풍으로 할 때 대한 당의 의도를 높이 받들고 각지 당 조직들에서 청년동맹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의 번복이 단위, 전형 단위 창조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문수봉 혁명사적지 관리소에서는 청년동맹 사업을 당 사업의 한 부분으로 들어오지고 청년 교양에 큰 힘을 넣어서 좋은 경험을 창조했습니다. 당 조직에서는 우리 청년들을 믿고 큼직큼직한 일감들을 대담하게 맡겨주었습니다. 자재 보장 대책, 권고 대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조건 보장도 해주었습니다.
그 과정에는 애로와 난관도 있었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당조직에서는 그때마다 우리 청년들을 크게 믿고 내세워 주었으며 후방 사업도 잘해 주었습니다. 정말 당조직의 믿음은 우리 차급단체에 있어서 힘의 본천이었으며 그 과정에 우리 차급단체는 전투력 있는 단위로 되었습니다. 청년 동맹원들을 내세워주고 그들이 맡은 혁명과 수행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도록 밀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당원 교원들이 동맹원 교원들을 한 사람씩 맡아가지고 그들이 교수교양 사업에서뿐만 아니라 사업과 생활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까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청년동맹 교원들이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모든 사업을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걸린 문제들을 풀어주기 위한 데 힘을 놓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 상수학교 교원 작업단체가 청년전의 3중보험 작업단체 칭호를 장치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고울이 되어쓰고 이끌어쓰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친어머니의 심정으로 비판도 했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동맹원들이랑 정말 모를 것이 많았는데 조조마다 이끌어주는 당원 동지들의 방조 속에 이제는 10월 8일 모범 교사대열에 당당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23일 현재 전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3억 5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해 8월 2억 명을 기록했던 세계적인 감염자 수가 5천만 명씩 늘어나 2억 5천만 명, 3억 명에 이르는 데는 각각 94일, 61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3억 명에서 3억 5천만 명으로 되는 데는 불과 17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23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3억 5,190만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23일 현재 전 세계적인 사망자 수는 561만 4,300여 명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 범위에서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 전파가 가속화되면서 5월 말에 이르러 전염병 상황이 더 심각하게 번져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급속한 확산이 모든 대륙들의 감염자 수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월 말에 접어들면서 하루 감염자 수 증가 추이를 대륙별로 분석해보면 전반적으로 감염자 수가 월 초에 비해 급격히 뛰어올랐습니다. 최근에는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유럽과 미국을 벗어나 아시아에서도 대대적으로 확산되면서 상황을 급변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발병일의 최고를 기록하며 급증하고 있는데 22일 하루에만도 5만 4,500여 명이 감염됨으로써 월 초에 530여 명에 비해서 100배 이상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비루스 감염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확대된다면 앞으로 하루 감염자 수가 10만 명을 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에 23일 폭설이 내려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폭설로 일부 지역들의 도로들이 차단되고 여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체스코에서 얼마 전 강풍과 폭설을 동반한 겨울철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설로 고속도로들의 오름이 지어서 40여 대의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충돌했으며 여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최근 케니아에서 꿀벌 마리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최근 연간 살충제의 라면과 소식지의 파괴로해서 많은 꿀벌들이 죽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야생 식물뿐 아니라 주요 작물들의 생육에 심각한 후과를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농민들과 양봉업자들, 환경보호단체들이 협조해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넣고 있는 꿀벌을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북부의 일부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그 밖의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량강도와 함경북도의 일부 지역, 라선시에서 주로 개이겠고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려서 함경 남북도 바닷가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월 25일 화요일 음력으로 섣달 24일입니다. 내일 전반적 지역에서 흐려서 중부 이남의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산발 쪽으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령아 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저녁과 밤에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후에 눈이 내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남동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새벽과 아침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다가 흐리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아 19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금야 지방으로서 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다음은 바로 날씨입니다. 조선동해에서는 내일 남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에 북부 지역을 지나가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량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27일과 28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리고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초당 7 내지 10m의 비교적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 기간에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